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폴리텍 대학을 언급하는, 지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폴리텍 대학이 어떤 곳인가 좀 보면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한 실무 중심의 현장성 강화 교육으로 융합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 이 대학이 바로 폴리텍 대학입니다. 취업률이요, 무려 80%를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의 이석택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폴리텍 대학의 위상이 점점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은 이런 학교다.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1968년도에 중앙직업훈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여 년간 250만여 명의 그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 사이에 공급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학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캠퍼스가 40개 캠퍼스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래서 40개 캠퍼스에서 지금 그 뿌리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그 폭넓게 240여 개 학과에서 그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몇 해 전에 저희 이 자리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 나와서 예. 본인의 이제 지인 중에 은퇴 후에 이제 성공한 삶을 사는 뭐 이분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친 대학이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업에서 은퇴 후에도 간다는 건데 정말로 뭐 나이나 이런 게 되게 폭넓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학생층이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그 다양성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 이제 강점이라고 좀 봐주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각 과정으로 치면 이제 그 학위 과정으로 치면 그 이제 그 2년 전문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그 3년 공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 또는 중간 입국자들 자녀들을 위한 고등학교도 지금 한 개 기술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치면은 그 1년 과정에서 전문 과정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 한 65% 정도 프로테지율이 그렇게 높고요. 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또 이렇게 그 하는 하이테크 과정이 있고요. 또 여성들 이제 그 경력 단절이 된 이후에 새롭게 직업을 찾고자 하시는 여성들에게 하는 여성 취업 과정이 또 있고, 그 좀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그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을 위한 그 신중년 과정이라고 또 과정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게 현재 기업이 미래 기업으로 지향하는 데 있어서 계속 기업은 이제 그 선진화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진화 과정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 직원들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직무 능력 향상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누가 아유 우리 공부 못하면 그냥 폴리텍 대학이나 보내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공부를 못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문대를 나와서도 거치는 곳이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은퇴해서도 거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이 정말 공부 못하니까 가서 기술 배워 이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도 오기 전까지만 몰랐는데요. 네. 또 와보니까 예를 들면 스카이 출신 출신 졸업생들이 저희 폴리텍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많고 특히 이제 그 하이테크 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있지만 2년 학위 과정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뭐 S대 출신 또 E대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새롭게 그게 대학에서 그 하지 못했던 배우지 못한 정말 실무형 자기의 어떤 적성과 이런 것을 재발견하고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텍에 대한 뭐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오늘
풀어놔야 할 것 그렇게,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폴리텍 하면 정말 취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학교, 이렇게 인식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사실 고용 대란 때문에 폴리텍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아 정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느끼신 바, 경험하신 게 있는지,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폴리텍 대학이 한 5년 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80%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취업률을 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올해도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고용이 확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고용이 힘들고 예. 또 현재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아이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취업 119라고 하는 저희 폴리텍에다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폴리텍 출신들이 우선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을 신고를 받아서 재교육을 통해서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 그 우리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 뵈면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죠. 특히 이제 항공 분야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항공 캠퍼스가 있거든요. 예, 예. 사천에 있는데 항공 캠퍼스 학생들이 취업을 다 해놓고 가기도 전에 취업 취소 통보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다른 방면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사실 일자리 문제는 뭐 전 나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고용 유지, 안정에 이제 사활을 걸고 많은 대책들을 내놔요. 그래서 3차 추경 예산도 이제 편성한 상황인데 이런 정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이제 그 고용 안정은 돼야 된다고 봐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산업은 고용 안정만 갖고 일자리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그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이 비대면과 또 재택근무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고용 안정만을 강조해가지고는 기업도 노동자들도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직업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든 뭐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폴리텍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지금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는 학생들만 가리키는 교수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 중소기업을 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그렇게 지금 역량 강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중소기업에 가셔서 어려운 기업에 가셔서 그 컨설팅을 해보고 해서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럼 그랬을 때 우리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 직원들도 그 기술에 새롭게 향상되는 기술에 맞춰서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야만 고용 안정도 되고 그 기업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폴리텍 미약하지만 저희 폴리텍에서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주 핵심 키워드가 이제 그린과 디지털. 디지털이에요. 결국은 이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이제 요구가 좀 많아지는 건데 우리 폴리텍 대학도 이와 관련해서 뭐 교과 과정의 개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은 뭐 뉴딜 나기 전부터 제가 취임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시습장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산업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직업 교육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또다시 그 훈련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폴리텍 출신은 가면 즉시 그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업의 수준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그 우리 교수님들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막 경종 또 상공회에서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다 다니면서 뵙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커리큘럼을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해갖고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얼마 전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예.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47개 학과가 정보통신 분야 학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하고 많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부에서도 다른 데에다가 새롭게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투자하지 말고 우리 교육기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자. 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상당히 그 호응을 좀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 또 러닝 팩토리 또 정보통신부하고 함께해서 현재 그 5G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과 함께 폴리텍 방향성도 같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뭐 여러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보면 뿌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부분을 많이 또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폴리텍 안에도 특수용접이라던가 도금 이런 학과도 꽤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지금 정부의 어떤 신기술, 신산업의 방향성과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그 폴리텍의 그 도금학과 같은 경우가 화성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시설 자체나 기술 자체가 옛날식 그 이 도금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그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아주 그 첨단의 그 도금 표면 처리 기술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교수님들 일본 보냈습니다. 그냥 보고 와라. 대신 화성에 있고 춘천에 있는 것을 상하고 가까이 있는 인천 쪽으로 옮기자, 남인천으로 옮겨가지고 일본의 친환경 그 부분을 그대로 도입을 하신 거죠.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그 5부부터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이제 용접 같은 경우도 사실 뿌리 산업이 저는 첨단화되고 뿌리 산업이 뭔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4차 산업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난센스다 생각을 합니다. 뿌리 산업이 뒷받침이 된 4차 산업.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조업이 그래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독일의 제조업을 보면 정말로 가서 봤지만 정말로 그 친환경적이고 그 또 선진적이고. 근데 우리는 보면 과거에 뭐 몰로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가 좀 돌파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그 장비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반도체 장비 부분이 너무 약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협회를 찾아가서 산자부 산하 기관이지만 노동부에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반도체 소재 인력을 반도체 부품 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막 바꾸는데 과정에서 일본에서 수입 금지를 딱 하는 바람에 더 빚을 발휘했죠. 그래서 올 1월 15일 날 반도체 융합 캠퍼스를 학교 하나를 완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이게 뭐 4차 산업과 별개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줘야 오히려 더 좋다. 사실, 뿌리 산업도 첨단화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너무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전부 다 외국으로 다 가서 다시 역수입해 와서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뿌리 산업을 너무 첨단에만 따라가면서 뿌리 산업도 같이 첨단화해서 같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생각해서 저는 우리 인력 양성은 우리 특히 폴리텍 같은 경우는 뿌리 산업은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면서 신산업은 더 빠르게 접목시키자는 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제 미래 일자리는 분명 과거와는 조금 변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갖춰야 할 역량, 이건 어떤 점이라고 좀 보세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융합형이 필요하고 또 친디지털화 되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그게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폴리텍에서 그래서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제품까지를 한 공장에서 실습장에서 다 이룰 수 있는 실습장으로 공장형 실습장으로 다 바꿔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16개 작년 연말까지 구축이 됐고 올해 예. 21개가 구축이 되는데 그게 37개가 되면 저는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이 저는 바뀔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학생은 설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다 익힐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뭐냐면 제가 싱가포르도 가서 한번 좀 봤고 독일의 루프탄자에서 가서 봤지만 거기는 비행기 정비를 예를 들어서 배우면 네. 비행기 원리를 배우고 비행기 조종을 배운 다음에 비행기 부품 가공을 전공화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만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는 것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우리 폴리텍 대학을 그렇게 한번 바꾸자 해서 바꾸고 있는데 저는 우리 폴리텍 교수님들이 그래도 대단하신 분 게 뭐냐면 학과 재편을 막 50개를 줄이고 같이 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칸매기를 다 없애서 융합시설장을 만드는데도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함께 따라와 해줘서 주시고. 그렇지 함께 해줘서 우리 정말 우리 폴리텍 가족들에게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폴리텍 대학의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질까 이 방송을 보고 그럴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좀 근데 폴리텍은 듭니다. 대학은 경쟁력이 있으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면 누구든지 누구나 올 수 있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게 아직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그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좀 내려오면 가능한. 그렇죠. 예산만 충분히 갖춰주면 네. 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 시스템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론 교육이나 기초 실습은 그 온라인과 시뮬레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하고 본 실습만 폴리텍 대학에서 하고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폴리텍을 좀 만들어서 일반 전문 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이라든지 일반 기업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지금 사실은 노동부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엄지척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라 참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언택트 문화,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는 이제 계속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더 나오잖아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에 맞게끔 뭐가 좀 변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근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해야 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제 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론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실 기초 실습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 삼성 멀티캠퍼스하고도 MOU를 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친근감 갖고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연수도 좀 이렇게 보내서 같이 지금 삼성 멀티캠퍼스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에 대한 또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빨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 사회의 문화로 이게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정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과제가 있을지 저는 독일에서 고민해보셨나요? 참 예. 부러웠던 게 독일에 가서 부러웠던 게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들은 양성만 책임을 져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학에서부터 취업 유지까지도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독일은 노동조합과 상공회의소가 함께 입학을 주도해 줍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그리고 졸업하면 또 취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도 그래서 독일 실업률이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거의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를 독일이 그게 참 잘 예. 됐군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노사정도 어떤 쟁점화되어 있는 문제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 이번에 원포인트 노사정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아쉽죠. 아주 좋은데 안타깝다 네. 한 생각을 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정말 이제는 직업 교육에 대한 노사정의 머리 맞댐이 매우 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싶습니다. 지금도 약간 자꾸 자기네 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외면 당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서. 정말 네. 저는 우리 제가 직업 교육을 이렇게 와서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처럼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진다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저는 낮아질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도 우리 TV를 보면서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 국민 여러분들, 폴리텍 대학은 국민 여러분들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40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원하는 직업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폴리텍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폴리텍 대학의 문을 확실하게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폴리텍 대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사장님 무슨 홍보 영상 찍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또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희망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노사정이 정말 우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머리를 맞대는데 우리 또 이사장님께서도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